이 영상에서는 간략화된 그림을 통해 시스템 간 순서를 결정하고 스트럭처럴 체인지의 발생 여부와 이 발생 상황을 확인합니다. 엔티티의 추가와 제거, 컴포넌트의 추가와 제거로 인해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발생합니다. 쉐어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컴팩트하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PU의 캐시 미싱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쉐어드 컴포넌트의 값 변경은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래머가 각 ECS 시스템의 소요 시간을 체크하여 결정합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영상의 내용은 직전 말씀드린 내용을 순서에 맞게 설명할 뿐입니다. 직전 말씀드린 내용이 영상의 전체 내용입니다. ECS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보드 스튜디오의 진의수입니다. 인디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로우 오브 사운드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오브 사운드는 ECS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임입니다. ECS 구조 설명을 위해 이 게임을 이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플로우 오브 사운드는 형형색색의 요령들을 목적지로 유도하는 3D 퍼즐 게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는 흰색 발을 옮기면 됩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5년 중순입니다. ECS 메모리 구조 설명을 위해 색상 변경 퍼즐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팔로워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팔로워가 목표로 향하는 골을 정의합니다. 팔로워를 생성시킬 인스텐티에이터도 정의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베이커 및 어서링도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 프리팹으로 베이크하는 과정과 싱글톤에 의한 참조도 필요하지만 관련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Move Follower to Goal 시스템을 추가하겠습니다. 팔로워가 골을 향해 이동한다는 시스템입니다. 팔로워를 인스텐테이트, 팔로워의 생성 시스템입니다. 팔로워는 골을 향해 이동하고 골과 맞닿게 되면 소멸됩니다. 동시에 골은 점수를 1점 얻습니다. 이 시스템을 Add Goal Score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아키타입과 청크를 정의하겠습니다. 아키타입은 유니티가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를 확인하여 정의합니다. 하지만 아키타입은 개발자 분들께서 직접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엔티티들을 의도적으로 생성하지 않도록 혹은 생성되도록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 처리될 뿐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사전적으로 정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키타입은 총 3개 정의됩니다. 팔로워, 인스텐티에이터, 골입니다. 게임 컨디션 부분에 인스텐티에이터 빨간색을 게임 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정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정의한 인스텐티에이터가 아키타입 인스텐티에이터 안에 청크 1번, 엔티티 1번, 인스텐티에이터 빨간색 데이터 타입을 갖고 설정됩니다. 골도 인스텐티에이터와 같이 골 아키타입 밑에 청크 2번, 엔티티 2번, 골 데이터의 빨간색으로 정의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청크 사이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하나의 청크는 16KB입니다. 이것을 16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키타입이 정의되고 아키타입이 정의되면 청크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도 유니티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크 자체에 들어가는 데이터 다음에 엔티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는 순서로 청크 안에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위해서 청크가 따로 공간이 있다고 이 그림상에서만 표현하겠습니다. 프레임별 시스템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게임은 1초에 30프레임 혹은 60프레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총 16프레임 동안만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Move Follower to Goal 시스템은 매 프레임마다 팔로워는 같은 색의 골로 한 칸 향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인스텐티에이트 팔로워 시스템은 4프레임마다 1회 1개의 팔로워를 생성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Add Goal Score 시스템은 같은 색의 팔로워를 만나면 그 팔로워를 삭제하고 점수를 1점 올린다고 정의하겠습니다. ECS에서는
반드시 시스템 간 순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니티가 시스템 간 순서를 결정하여 줍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시스템의 그룹을 생성하거나 각 데이터의 액세스를 종료하는 시점을 최적화하여 잡을 사용한 멀티스레딩 성능을 높이거나 엔티티 커맨드 버퍼를 사용하는 싱크 포인트의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함 등 시스템 간 순서를 결정함이 좋겠습니다. 인스턴티에이트가 먼저 되어야지 move to follow to goal 시스템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move to follow가 돼야지 add goal score가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순서로 해가지고 add goal score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시뮬레이션 준비가 되었습니다. 3프레임까지 인스턴티에이트 팔로우 시스템은 대기됩니다. 그 사이 시스템 2번과 시스템 3번 또한 팔로우가 없으므로 대기됩니다. 4프레임이 시작되면 1번 시스템인 인스턴티에이트 팔로우 시스템이 시작되어 팔로우를 생성합니다. 청크 3번의 엔티티 3번 팔로우 데이터에 붉은색으로 선언됩니다. 인스턴티에이터 팔로우 시스템이 엔티티를 create하고 컴포넌트를 add 하였으니 structural change가 됩니다. 1번 시스템이 종료되고 2번 시스템인 move follow to goal 시스템이 한 칸 이동시킵니다. 이제 시스템 1번은 8프레임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5, 6, 7프레임 동안 한 칸씩 이동합니다. (8프레임이) 시작되면 인스턴티에이트 팔로우 시스템에 의해 생성됩니다. 팔로워 아키타입의 청크 3번, 엔티티 4번, 팔로워는 붉은색입니다.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8프레임이 되면서 팔로워 둘 다 골을 향해 이동합니다. 9프레임이 시작됩니다. 1번 시스템은 12프레임까지 대기하고 2번 시스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골과 맞닿아서 점수를 1점 올리며 팔로워는 삭제됩니다. 이때 엔티티 3번과 팔로워, 데이터 둘 다 디스트로이 둘 다 삭제됩니다. 이로 인해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됩니다. 이것을 연속으로 실행하면 4번, 8번, 12프레임에 각각 팔로워들이 생성됩니다. 9번, 13번 프레임에는 팔로워가 삭제 및 점수를 1점 더합니다. 모두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저 사전에 정의한 어떤 요소들이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플로우 오브 사운드의 색상 변경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라는 데이터와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 비헤이비어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서는 add goal score가 실행되기 전 세 번째로 설정하고 add goal score 시스템은 네 번째로 설정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를 옮기며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해 즐거운 퍼즐을 풀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께서 즐겁게 노실 수 있는 아키타입 사전 정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라는 아키타입입니다. 다시 게임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1프레임부터 3프레임까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4프레임에 팔로워가 생성되고 붉은색 색상 변경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와 접촉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프레임이 됩니다. 다음 프레임이 시작되면 세 번째 시스템에 의해 현재 접촉한 팔로워가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값을 수정합니다. 엔티티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동작이 아니므로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같은 골의 색과 같은 팔로워의 색이 만나서 add goal score 시스템에 의해 팔로워가 삭제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색깔 골과 다른 색깔 팔로워가 만나서 add goal score 시스템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쪽 게임 프레임표에서 팔로워 디스트로이는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프레임, 10프레임, 14프레임에 플레이에이블 오브젝트가 빨간 색깔 팔로워를 초록 색깔 팔로워로 변경합니다. 지금껏 설명할 때 아키타입과 청크 그리고 엔티티와 데이터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메모리 구조에서는 아키타입이 이미 존재하므로 데이터 타입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어도 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색상을 표시할 뿐입니다. 이미 아키타입이 이 청크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결정하였기에 엔티티 다음에는 데이터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즉, 데이터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남는 것은 색상에 해당하는 부분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냥 색상만으로, 그러니까 글리테이블 타입 데이터들로 표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Shared Component를 이용해 메모리를 컴팩트하게 모으겠습니다. Shared Component는 청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엔티티들이 같은 청크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청크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Shared Component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팔로워 데이터를 Shared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번 시스템이 팔로워를 생성합니다. Unmanaged Component 데이터와 다른 점은 청크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Unmanaged 데이터 타입은 엔티티 다음에 데이터를 표기하지만 Shared Component 데이터 타입은 색상을 청크 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엔티티를 저장합니다. 플레이블 오브젝트와 만나게 되어 팔로워가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청크를 생성하고 그 청크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표기합니다. 그 후 엔티티 자체를 옮깁니다. 엔티티의 이동은 엄밀히 말하면 복사, 삭제, 붙여넣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Structural Change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Unmanaged Component와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Unmanaged Component일 때는 16칸의 청크 공간 중 12칸, 그리고 데이터와 엔티티가 각각 한 칸씩 이용하여 총 6개의 엔티티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hared Component로 변경하여 12칸 모두에 12개의 엔티티를 저장함으로써 메모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hared Component에서의 값 변경은 청크의 값은 그대로 두고 엔티티를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Structural Change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Structural Change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Shared Component와 Unmanaged Component 둘 다 매우 유용합니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프로파일러를 활용하여 CPU 타임을 체크하고 플레이어께서 어떻게 게임을 즐기시는지에 따라 데이터와 시스템의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ECS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이동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 청크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리고 Shared Component가 왜 Structural Change를 발생시키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또 시스템의 순서를 결정하여 게임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정의하였습니다. ECS는 프로그래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ECS는 보기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매우 쉽고 간편하며 논리적입니다. 이 영상이 ECS를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인디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을 개발하여 플레이어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ECS와 관련하여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